안녕하세요. 진셀입니다. 여러분, 미국 농부들이 많이 힘들대요. 미국 농부들, 우리가 알다시피 넓은 땅에서 큰 기계를 가지고 큰 규모로 농사 짓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어떻다? 생산량이 많아요. 그런데 생산량이 많으면 그만큼 물건을 많이 팔아야 돼요. 문제는 지금 물건 팔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중국이 미국산 대두 수입을 완전히 멈춰버렸기 때문입니다. 한때 중국은 미국 대두의 최대 수입국이었고, 대두뿐만 아니라 옥수수, 그리고 쌀 같은 다른 작물도 많이 사는 나라였어요. 하지만 트럼프 일기 당시 관세를 맞은 이후로 수입처를 다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올 4월 보복 조치로 중국이 미국산 수입품에 125%의 관세를 적용하니까 수입업자들이 전부 브라질로 달려가기 시작해요. 브라질도 대두 농사를 짓거든요. 관세가 없었다면 물론 미국이 좀 더 쌌겠지만 관세가 붙은 이상 브라질 대두가 훨씬 싸니까. 그래서 브라질 대두의 수입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미국 대두는 중국으로 단 하나도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미국 농부들도 뿔이 잔뜩 났어요. 우리 이럴 줄 몰랐어 하면서 화를 엄청 내고 우리 이러다 다 죽는다 라고 불평하고 있고, 실제로 이게 말만 그런 게 아니라 존 디어, 유명한 트랙터, 농기구 판매 회사죠. 올해 들어서부터 수요가 많이 감소하면서 실적이 악화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야말로 트럼프를 뽑은 장본인들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오클라호마 같은 주는 지역구 전체가 트럼프를 뽑았어요. 트럼프는 당선되기 전부터 공약이 관세 부과하겠다 였단 말이죠. 그런데 농부들은 관세를 부과해서 일기 당시에 실제로 피해를 입어놓고 왜 또다시 트럼프를 뽑고 나 피해 입었다, 힘들다, 죽을 것 같다 이렇게 불평을 하고 불만을 쏟아내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미국 농부라는 계층의 실체와 그들이 힘들어하는 진짜 이유를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미국 농부를 한번 정의해 봅시다. 우리는 농부라고 하면 대체로 자산이 그렇게 크지 않고 작은 땅에서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들을 생각하기 마련인데요. 미국 농부는 조금 다릅니다. 미국 농부는 농장의 노동자와 구분할 필요가 있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농부의 이미지는 미국에선 농장 노동자라고 보시면 돼요. 계절적으로 변동성은 있지만 그 숫자가 250만 명 안팎이고요. 대부분이 멕시코, 중남미의 이민자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대부분은 불법 이민 또는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이라서 그들의 정치적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지 않죠. 이들은 자산이 적고 고용도 불안정하고 소득도 적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조선시대에 지주 밑에서 농사짓는 소작농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사람들은 대부분이 H-2A 비자를 발급받습니다. A는 Agriculture의 A, 즉 농업의 A인데요. 트럼프 일기 당시에 농업단체가 단체로 로비를 하기 시작해요. 불법 이민자 단속할 거면 우리 H-2A 비자를 확대시켜달라. 트럼프는 이를 받아들였고 2016년 취임 당시 16만 건에 불과했던 비자 발급 수가 2020년엔 27만 건으로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하게 됩니다. 즉 이민 단속을 하기는 하는데 이 농업단체의 이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뒤에서는 이렇게 사정을 봐주고 있었다는 거죠. 말로는 내가 이민자 다 쫓아내서 미국인들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겠다라고 하지만 미국인 자본가들이 좀 더 싸게 인력을 굴릴 수 있도록 합법적인 방법으로 이민자를 데려오는 건 계속하고 더 확장시키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농장주들은 트럼프가 불러온 이 노동자들을 아주 혹독하게 굴리고 있습니다. 미국판 염전노예라고 봐도 무방한데 이러한 실태 때문에 2024년 바이든 행정부 막바지에는 이 H-2A 비자의 일부 조항을 개정했어요. 반면 우리가 흔히 일컫는 미국의 농부는 지주에 가깝습니다. 숫자는 미국 노동자 수보다 훨씬 적은 200만 가까이 되는 숫자고요. 95% 이상이 백인입니다. 이분들은 소득 대비 자산이 큽니다. 소규모 가족 농장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자산의 중위값이 134만 달러를 뛰어넘는 수준이에요. 소득이 적은 건 아니에요. 중위농가 가구 소득이 일반 미국 가구 평균보다 높은 편이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이분들이 농사를 짓던 땅을 계속해서 물려주고 물려받아왔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상속 위주로 집이나 땅 같은 자산을 물려받아 오다 보니까 미국 중산층 대부분이 골치 아파하는 주택담보대출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편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소득이 그렇게 높지 않더라도 그 소득이 온전하게 자신한테 들어오는, 그래서 액면가로 봤을 땐 소득이 낮더라도 그 구매력이나 그 실질 소득에 있어서는 상당히 강력한 파워를 자랑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죠. 거기에다가 농업의 특성상 계절적으로 투잡을 뛰기도 하고 보조금 같은 것도 받는 사람들이라 농외 소득도 상당히 큰 편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가서 이 사람들이 왜 트럼프를 뽑은 걸까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세상의 교훈. 자산이 많은 사람들은 상속을 걱정합니다. 자산이 많고 상속 위주로 자산을 불려나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무엇을 걱정하겠어요? 상속세를 걱정하겠죠. 즉, 이분들의 1번 관심사는 세금 감면이라는 겁니다. 전통적으로 감세나 규제 완화를 내세우는 공화당을 지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 사람들은 노동자가 아니라 자본가에 가까운 사람들이거든요. 결국에는 어쩔 수 없어요.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상속세를 덜 내고 더 싸게 자산을 받는 것이 노동 열심히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득이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거기에다가 트럼프 일기 당시에도 관세로 소득이 감소했지만 이 사람들은 불법 노동자가 아니고 미국 시민권자고 농부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불법 노동자들과는 달리 보조금을 받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소득이 일시적으로 감소하더라도 보조금을 받고 연명하면서 노동자 조달을 쉽게 하고 감세를 하고 환경규제 완화 정책을 펴는 공화당 트럼프가 더 나은 후보라고 판단한 거죠. 이게 바로 농부들이 트럼프를 뽑은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번 관세는 이분들에게도 조금 다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니, 관세 다 알고 뽑았다면서요? 하지만 예상하지 못한 사고가 터져 나오고 있는 겁니다. 1번, 보조금이 빨리 안 나옵니다. 트럼프가 자랑하는 빅 뷰티풀 빌에 농민 지원이 포함이 돼 있긴 한데요. 그 시간이 너무도 오래 걸립니다. 26년 수확철에나 보조금을 준다고 하는데 지금 당장 힘들어 죽을 것 같은데 26년까지 뭐하고 살라는 거예요? 2번, 기상이변, 환경 파괴까지 미국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중부 지역에서는 비가 안 와요. 주요 곡창지대를 통과하는 미시시피 강이 저수위가 되었죠. 그런데 이 미시시피 강이 중요한 이유는 강 수위가 높아야 이 강을 통과하는 바지선이 수월하게 운항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지선은 곡물을 싣고 미시시피 강 하류로 가서 항구에서 그 곡물을 적재하죠. 그런데 이 바지선이 운송하기 어려워지다 보니까 안 그래도 곡물값이 떨어졌는데 그 운임료까지 더 많이 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캘리포니아 등 곡창지대는 가뭄으로 상당히 고생을 하고 있고요. 아이오와 같은 경우에는 환경 규제를 무시하면서 질소 비료를 많이 사용했다가 주요 하천이 질산염 수치가 엄청나게 올라가면서 사람들이 보건 위기까지 겪고 있어요. 여기서 끝났다면 좋을 텐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3번, 일기 대비 중국이 너무 빨리 미국으로부터 벗어나고 있어요. 농산물 공급망 탈미국이 너무 빠릅니다. 일기 때 중국은 이 상황을 경험해 버렸잖아요. 그때 경험한 만큼 대두는 브라질에서 완벽하게 대체를 해버렸고 쌀은 베트남에서 사오고 이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미국이 재빨리 대체할 구매처를 찾아야 되는 의뢰 입장이 된 겁니다. 인구가 많은 인도 같은 나라에 옥수수를 팔려고 하지만 인도는 이미 자국 내 옥수수 수요를 100% 자기네들이 생산한대요. 도저히 중국에 대체할 수요를 찾을 수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거기다 4번, 농작물 큰손이었던 USAID, 미국 국제개발처를 구조조정해버렸죠. 또지, 머스크가 잠시 리더를 맡았던 미국 정부 효율부에서 다른 나라에 왜 꽁돈을 퍼주냐 라면서 미국 국제개발처의 예산을 전액 삭감해버리고 구조조정, 심지어는 없애버린다고까지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저개발국에 식량 원조를 한다는 명분으로 많은 곡물을 사가던 USAID에서 예산이 없어지니까 더 이상 미국의 곡물을 사가지 않는 거예요. 주요 소비처가 완전히 날아가 버리니까 앞선 위기에 더해서 농부들의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유는 명백하죠. 현재는 지난번과 달리
재선이기 때문입니다. 트럼프는 현재 노골적으로 사기나 권력 남용을 저지르면서 자산을 불려나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코인이나 트루스 소셜, 심지어는 자기 아들이 관세 유예를 이용해서 6천억 원을 번 내부자 거래도 있었죠. 일기 때는 당연히 농부들에게 잘 보일 필요가 있었죠. 다음 재선 때 나를 뽑아줘야 되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어차피 이번이 마지막이야. 이번에 나 뽑아먹을 수 있는 만큼 뽑아먹고 갈 거야. 지지자들을 신경이나 쓰겠어요? 아니요. 그럴 리가 없죠. 어차피 이번이 마지막이니까. 보조금을 빨리 주지 않는 것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보조금을 빨리 주지 않으면 트럼프와 측근들이 오히려 좋은 상황이거든요. 농부가 망한다는 건 농부가 보유한 땅이 헐값에 나온다는 겁니다. 자산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는 거죠. 이 농부들이 망해서 민주당을 뽑는다고 해도 어차피 나는 이번이 재선이니까 상관없어. 오히려 농부들 파산하면 나랑 내 친구들이 그거 싸게 사서 더 부자 될 수 있는 기회예요. 트럼프의 부통령인 제이디 벤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농지 부동산 회사에 투자를 한 상태예요. 농지를 싸게 사들여서 이걸 임대하고 임대 수익을 내는 부동산 투자회사 에이커 트레이더의 초기 투자자이고요. 그렇다는 뜻은 부통령이 미국 농가가 파산해서 농지가 헐값에 풀리면 그 수혜를 보는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라는 겁니다. 즉 트럼프랑 그 측근들은 이 새끼들은 그냥 이 4년간 부자 될 생각밖에 없어요. 나라의 국민의 골수 쪽쪽 빨아먹으면서 부자 될 생각밖에 없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사람 놀리는 것도 아니고 구제금융을 지원을 한다고는 하는데 그걸 관세에서 준다고 합니다. 아니 관세를 먹이지 않았다면 애초에 힘들 일이 없었는데 야 관세 때문에 너희 힘들지? 우리가 관세로 번 돈으로 너희에게 지원을 해줄게. 이거 사람 놀려먹는 거잖아요. 병 주고 약 죽이잖아. 그런데 이 관세 누가 지불합니까? 해외 업체들? 아니죠. 다른 나라가 지불하는 게 아니라 미국인이 지불하는 거예요. 그런데 관세를 지불하는 사람들은 농부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 관세를 내고 있는 사람들은 미국의 중소기업 그리고 미국의 소비자들이에요. 아니 이 사람들 입장에선 어이가 없잖아요. 나라가 나한테 삥 뜯어서 지들이 괴롭힌 사람들한테 돈을 준대. 야 세금은 싫다면서 복지는 사회주의고 상속은 더 싸게 하고 싶다면서 그래서 저 괴물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놓고 이제는 너네 좀 힘들다고 우리한테 삥 뜯은 돈 보조금 달라고 징징거리는 거야? 사람들 입장에선 어이가 없죠. 지금 겪는 문제를 한번 상기해 보자고요. 관세, 기후이변, 정부 부처 폐쇄 이거 다 누구 때문이야? 트럼프 뽑은 농부들 당신 때문이잖아. 이러다 보니까 미국 내에서 지역 간, 계층 간 갈등은 나날이 격화되고 있는 중이고 실물 경기는 초고속으로 붕괴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미국 농부는 많이 힘듭니다. 그리고 힘들 걸 알고 트럼프를 뽑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힘들 줄을 몰랐다는 거 이것 또한 사실입니다. 어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죠. 이건 업보라고, 꼴 좋다고. 하지만 그걸로 끝일까요? 저는 우려가 됩니다. 지금은 대기업이나 사모펀드가 미국 농지를 사들이고 식량 생산을 독점해서 곡물 가격이 오르는 그 정도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겠죠. 하지만 이걸 전조라고 본다면 어떨까요? 지금 당장은 미국 농부에 한정된 일이고 미국에 한정된 일이고 우리와 관계없는 일일지도 모르지만 권력자들과 가진 자들이 가지지 못한 자, 힘없는 자들의 것을 뺏어가는 게 과연 이 미국 농부에만 한정된 일일까요? 어쩌면 우리는 예고편을 보고 있는 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